학교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공부를 잘하는 아이, 또 그렇지 않은 아이로 나뉘게 되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공부에서 학습 격차를 줄일 수 있는 해결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궁금하시다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키출판사 이서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초등학교 공부에서 학습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이고 또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법 중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이런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을까요? 국어 공부를 잘하는 아이는 다른 교과도 잘한다. 이 이야기가요, 정말 맞습니다. 국어는요, 다른 과목을 잘하기 위한 토양과도 같아요. 국어 능력은요, 그 바탕이 독해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독해력이라는 거는요, 다른 교과에 있어서 학습 격차를 줄이는 그 핵심 키워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왜 그런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요, 학습 격차를 크게 느끼지는 못하세요. 왜냐면은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이 3과목 정도가 있거든요. 국어, 수학, 그리고 통합교과, 창체라는 과목도 있는데요. 그거는 체험 활동이기 때문에 제가 배제를 하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에 올라오게 되면 그 교과목 수가 배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어떤 과목이 있을까요? 자, 국어랑 수학 그대로 있고요. 여기에다가 사회, 과학, 미술, 음악, 도덕, 체육 플러스 영어까지 이렇게 추가가 되게 돼요. 그러면 당연히 초등학교 3학년에 딱 올라오면 교과목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학습 양에 대한 부담이 많이 생기게 되고요. 또 게다가 학년이 올라가게 되면 학습 양 플러스 학습 내용에 대한 뎁스가 깊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까지도 가중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교과 과목 중에서 조금 학습 격차가 많이 날 수 있는, 또 쉽게 날 수 있는 과목들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요, 한 4가지 정도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수학, 두 번째는 사회, 과학, 영어, 이렇게 4가지 교과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4가지 교과에서 독해력이 왜 학습 격차를 줄이는 그 핵심 키워드인지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수학입니다. 자, 수학 교과는요, 교과 자체에 특징이 있죠.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 수학 개념들은 이렇게 잘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 학년에서 학습 결손이 일어나 버리면 다른 학년에서 연관되는 단원을 배울 때 이해가 쉽지 않다라는 지점이에요. 특히나 우리 초등학교 3학년 때 있잖아요. 학습 격차가 많이 벌어지는 단원이 있거든요. 그 단원이 바로 분수와 소수 단원이에요. 이때 아이들이 분수와 소수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요, 중학교 올라가서 유리수의 사칙연산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또 초등학교 3, 4학년 때 평면도형과 입체도형에 대한 특징과 개념을 잘 인지하지 못하면요, 5, 6학년 때 올라가서 어때요? 측정 영역에서 입체도형의 건널비, 부피, 둘레 구하기 이런 것까지도 연결이 다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개념이 결손되면 그게 연결하고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그리고 5, 6학년 아이들은요, 또 생각을 하게 되죠. 뭐야, 건널비, 부피 이런 거 내가 지금 필요도 없는데 내가 지금 왜 배워야 돼? 이러한 생각까지 하게 되면서 수학이 조금 더 싫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수학에 대한 부분을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냐면요, 수학은 그 자체로도 사실은 어려울 수 있는 교과인데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학교 공부하다 보면 그 공부에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플러스 뭐가 따라오죠? 평가라는 요소가 따라옵니다. 자, 그렇다면 수학 교과의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문제 해결력을 요구하는 서술형 수학 문제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서술형 수학 문제는요, 바로 그 여러 가지 해결 방법, 그 문제 풀이 방법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지, 또는 서술된 문제들을 잘 읽고 핵심을 파악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러한
역량을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서술형 수학 문제를 풀어내는 첫 번째 스텝이 바로 서술된 문제를 읽으면 거기에 있는 어휘들을 명확히 알고 또 그 문제 자체를 어떤 것이 문제인지 핵심을 빠르게 파악하는 그 독해력이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수학 개념을 잘 알고 있더라도 어휘력이나 독해력이 떨어지게 되면은요, 그 수학 서술형 문제를 풀어가는 그 첫 번째 스텝부터 어떻게 꼬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휘력이나 독해력이 수학 교과에서도 굉장히 큰 영향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사회입니다. 사회 교과는요, 비교적 친절한 교과예요. 자, 단원들을 쭉 보시게 되면은요, 나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족, 우리 동네, 지역, 그리고 우리 나라,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 글로벌 지구촌 사회, 이렇게 점차 확장되게끔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문제는 5학년, 6학년입니다. 5, 6학년에 가게 되면은요, 역사에 대한 부분이 조금 나오거든요. 우리나라 역사, 즉 고조선, 삼국시대, 조선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고대사부터 근대사까지 정치나 뭐 경제 이야기가 막 섞여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선생님들이 많이 추천하는 교재들이 책들이 뭐냐면은요, 위인전이나 역사책을 많이 추천을 하세요. 그런데요, 이 위인전이나 역사책을 아이들이 재미있게 읽으려면은요, 읽으면서 사건 전개, 그 시간상의 흐름을 잘 이해를 하면서 읽거나 또 그 핵심 인물에 대한 캐릭터 분석을 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거죠. 즉, 그 위인전이나 소설, 그 역사책을 재미있게 읽으려면 바로 분석적 읽기 능력이 추가돼야 된다는 거예요. 바탕에 깔려야 된다는 거죠. 아, 오케이. 그러면 사회교과를 좀 잘하려면, 학습 격차를 줄이려면 위인전이나 역사책 같은 걸 많이 읽으면 좋은데, 그러한 도서들은 바로 독해력이 바탕에 깔려 있어야 좋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교과는요, 바로 과학이죠. 과학은요, 3, 4학년 때 과학은 아이들이 너무 재밌어요. 왜 그러냐면 재미있는 관찰이나 재미있는 실험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즐겁게 하다가 5, 6학년, 어머, 왜 항상 문제는 5, 6학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5, 6학년에 올라가게 되면 뭐 관찰이라든지 실험을 하고 나서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한 다음에 그 결과를 글로 서술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 중에서 이렇게 글을 쓰는 거 얼마나 좋아할까요? 많지 않거든요, 좋아하는 아이들이. 그런데 더군다나 그 관찰한 결과를 긴 글쓰기를 한다는 것은요, 더욱더 어려운 일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들이 과학 교과를 재미있어 하다가도 조금 멀어지는 그런 형태를 갖추게 되고요. 또 하나는 과학 교과라는 것 자체가 암기하는 지식량이 방대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어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요, 독해력이 있는 아이들은요, 그 지식도서를 읽는다는 것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과학 교과처럼 지식에 대한 내용들이 많은 교과도요, 조금은 쉽게 접근하고 쉽게 이해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왜 독해력이 과학 교과에도 중요한 요소인지 이해되셨죠? 자,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과목은 영어예요. 자, 과학이랑 조금 비슷하게 연결되는데요. 그 영어 교과서나 어떤 그 시험에서 출제되는 지문들을 보게 되면 비문학 지문들이 많아요. 이런 비문학 지문을 잘 읽어내려가고 이해를 잘 하려면 어쨌든 배경 지식을 탄탄하게 마련해야 한다라는 지점이고요. 그러려면 또 책을 많이 읽어야 되겠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그 영어 서술형 쓰기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들 중에서 어떤 문제 유형이 많이 출제가 되냐면 복합형 유형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이 복합형 유형이라는 거는요, 어쨌든 지문을 읽고 내가 거기에서 적절한 정보를 찾아서 글을 쓴다든지 아니면 지문을 읽고 나의 생각을 쓰는 그러한 형태가 복합형 서술형 문제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핵심은 뭐냐면요, 바로
읽고 쓴다라는 거예요. 자, 쓰는 것이 그 평가의 요소기는 한데요. 읽어내지 못하면, 즉 읽은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은 이것도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교과에서도요. 그 독해력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제가 지금까지요. 수학, 사회, 과학, 영어에 대해서 왜 독해력이 그 교과들에 있어서 학습 격차를 줄일 수 있는 핵심 키워드이고 가장 기초적인 해결 방법인지를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데 이러한 독해력은 사실은 막 쉽게 단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나요, 우리 어린아이들,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은요, 이런 독해 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 방법이 굉장히 신중하고 주의 깊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어머님들, 제발 우리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한테요, 아무 독해 문제집이나 풀리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요, 다음 영상에서는요, 우리 그 아이들한테 독해 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 방법 어떻게 접근하면 좋은지 또 좋은 독해 교재를 좀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다음 영상까지 꼭 기다려 주시고요. 혹시 궁금한 부분은 댓글 남겨주시고 저희 키출판사 유튜브 좋아요 댓글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